인생 총량의 법칙. 이채윤 저창의새우와 고래 2025년 12월 19일 모든 감정, 성공, 고통에는 균형이 있다. 행복은 쌓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오는 파동을 이해하는 일이다. 누군가는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 차 있길 원하고 누군가는 고통 없는 인생을 꿈꾼다. 그러나 이 책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행운과 불운은 서로를 끌어당기는 쌍둥이처럼 얽혀 있으며 결국 인생은 총량의 균형을 향해 흐른다는 것. 인생 총량의 법칙은 감정과 운명, 사회와 우주까지 관통하는 거대한 균형의 철학을 탐구한다. 저자 이채윤은 이 책을 통해 총량이라는 단어로 인생의 모든 굴곡을 하나의 수식처럼 재구성한다.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 파동이라는 선언 아래 인간의 감정과 사건, 사회의 진보와 퇴보, 심지어 우주의 움직임까지 모두 하나의 리듬으로 묶는다. 이 리듬을 읽을 줄 아는 사람만이 무너지지 않고 흐름 위에 서서 자신의 삶을 조율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인생 총량의 법칙은 단순한 입문서가 아니다. 그것은 인생을 정산표처럼 바라보는 철학적 시선, 동시에 감정과 운명을 과학의 언어로 번역한 실험적 사유의 기록이다. 저자는 말한다. 기쁨이 지나치면 마음은 균열을 내고 슬픔이 깊으면 영혼은 다시 자라난다. 총량은 언제나 평형을 찾아간다. 이 말은 위로가 아니라 현실의 구조를 꿰뚫는 냉정한 진단이다. 하지만 그 냉정함 속에서 오히려 인간은 해방된다. 왜냐하면 불행이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균형이 회복되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게임 총량의 법칙, 고생 총량의 법칙, 공부 총량의 법칙, 사랑 총량의 법칙, 음식 총량의 법칙, 행복 총량의 법칙. 저자는 이 법칙을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인류의 오래된 지혜와 현대과학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원리로 설명한다. 동양의 음양사상, 불교의 윤회, 스토아 철학과 기독교적 섭리는 인간의 희로애락이 거대한 균형 안에서 조정된다고 보았다. 현대과학 역시 신체의 항상성, 심리적 회복 탄력성,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보상 시스템을 통해 극단적 경험이 반드시 반대의 힘으로 상쇄된다는 사실을 밝힌다. 인생 총량의 법칙은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행복이 오래가지 않는 이유, 왜 실패 후 더 단단해지는가, 극단적 행운 뒤 피로가 몰려오는 이유를 실감나게 풀어낸다. 기쁨과 슬픔은 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부르는 쌍곡선적 리듬이며 인생의 파고는 무질서가 아니라 조화의 흐름 속에서 움직인다는 것이다. 자기계발에 대한 관점 역시 새롭게 제시한다. 자기계발은 성취의 도구가 아니라 삶의 총량을 관리하고 회복하는 기술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습관은 총량을 안정시키고 성찰은 흐름을 점검하며 전략은 균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게 한다. 저자는 인생 총량의 법칙을 이해하는 순간 고통은 낙관으로, 성공은 겸손으로 바뀐다고 말한다. 문학과 영화 속 인생의 파동을 읽어내는 부분도 돋보인다. 위대한 개츠비, 레미제라블,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기생충, 쇼생크 탈출까지 작품 속 인물의 성쇠를 총량의 시각에서 분석해 인간 삶의 보편성을 드러낸다. 이 책의 매력은 위로와 현실 인식 사이의 적절한 긴장감이다. 인생 총량의 법칙은 삶이 언제나 공평하다는 환상을 주지 않는다. 그 대신 고통과 행운이 무작위가 아닌 흐름 위에 있으며 그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은 삶에 덜 흔들린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이 책은 견고한 관찰력과 균형 감각을 제공하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 출판 의도 및 기대 독자. 오늘의 시대는 끝없는 성취를 요구한다. 그러나 성취의 정점은 곧 소진의 시작점이다. 인생 총량의 법칙은 그 악순환을 끊기 위한 새로운 균형의 철학을 제시한다. 끝없이 자신을 몰아붙이는 사람. 불행이 나만의 실패라고 느끼는 사람. 감정의 롤러코스터 속에서 방향을 잃은 사람. 혹은 인생의 리듬을 다시 맞추고 싶은 사람.
이 책은 그들에게 삶의 파동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준다. 무너지는 순간에도 리듬을 잇는 이만이 진정한 평온에 닿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체와 스타일. 이채윤의 문장은 시적이면서도 수학적이다. 그는 감정의 흐름을 곡선으로, 삶의 회복을 균형의 그래프로 시각화한다. 문장은 섬세하지만 결코 감상적이지 않으며 위로 대신 통찰을, 해답 대신 질문을 건넨다. 그리하여 독자는 책을 덮은 후에도 오래도록 한 문장을 곱씹게 된다. 행복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오는 것이다. 고통은 나를 벌하지 않는다. 단지 총량의 균형을 맞출 뿐이다. 저자 소개 이채윤. 시인이며 소설가이자 인문학자. 오랫동안 삶의 구조를 탐구해온 작가로 감정의 파동과 인간 존재의 균형을 주제로 수많은 작품을 집필했다. 그의 글은 시적 서정과 철학적 명료함이 공존하며 현대인의 불안과 회복, 행복의 역설을 예리하게 파헤친다. 주요 저서로는 삼성처럼 경영하라, 삼성 사람들 이야기, 현대 사람들 등 기업과 경영에 관한 책들이 있다. 철학서로는 고양이도 이해하는 니체, 고양이도 이해하는 쇼펜하우어, 초역 예수의 말 초역, 소크라테스의 말 초역, 아리스토텔레스의 말 등이 있다. 최근에는 파이프라인, 삼성 쇼크, 트럼프 2.0 시대와 스트롱맨들, 이재명의 서재를 펴냈다. 그 밖에 노무현의 서재, 안철수의 서재, K방산 스토리 부자의 서, 다시 읽는 록펠러 등이 있고, 장편 소설로는 대조선 주몽, 대조영, 기왕후, 하모니 등이 있다. 삶은 계산이 아니라 조율이다. 인생 총량의 법칙은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지금 어떤 리듬 위에 서 있는가? 이 책은 고통을 지워주는 위로의 언어가 아니다. 대신 고통의 자리에 질서가 있고 불행의 이면에 균형이 있다는 냉철한 깨달음을 전한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야말로 진짜 위로보다 더 오래가는 힘이 된다. 모든 것은 흐른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은 균형을 이룬다. 일부. 인생 총량의 철학. 모든 것은 균형을 이룬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 큰 행운 뒤에는 반드시 청구서가 온다. 인간의 감정과 사건은 모두 일정한 정산 메커니즘 속에서 움직인다. 이 철학은 삶의 부침을 견디는 내적 기준이 된다. 인생 총량의 법칙은 모든 감정, 성공, 고통, 관계가 일정한 균형을 이루며 순환한다는 철학적 전제에서 출발한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듯 기쁨이 크면 고통도 깊고 큰 행운 뒤엔 반드시 청구서가 온다는 구조는 자연스러운 정산의 메커니즘이다. 인간은 감정과 사건의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심리적 짱꼬표를 가지고 살아가며 무의식적으로 균형을 추구한다. 인생의 파고는 무작위가 아니라 축적과 반동, 소비와 회복이라는 총량적 운동의 결과다. 이 철학은 고통을 낙관으로, 기쁨을 겸손으로 바꾸게 하는 삶을 견디는 내적 기준이 된다. 2부. 심리의 역학 감정에도 총량이 있다. 행복이 오래가지 않는 이유는 뇌의 쾌락 적응 때문이다. 인간의 감정은 출렁이지만 언제나 기준선으로 돌아온다. 기쁨과 슬픔은 쌍둥이 감정이며 감정의 파동을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무너지지 않는다. 인간의 감정은 늘 출렁이지만 일정한 기준선으로 되돌아오는 경향이 있다. 행복이 오래가지 않는 이유는 뇌의 쾌락 적응과 감정의 항상성 때문이다.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피할 수는 없지만 그 리듬을 이해하면 무너지지 않는다. 감정의 총량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마음의 평온과 회복력을 키운다. 3부. 인생의 리듬, 인생 총량의 조화. 인생은 파동처럼 움직인다. 지나친 쾌락은 피로를, 깊은 절망은 성장을 부른다. 고통은 성장의 씨앗이며 행운과 불운은 서로의 리듬을 보정한다. 인생은 직선이 아니라 파동처럼 움직이며 고통과 기쁨은 번갈아 찾아오면서 균형을 이룬다. 불운과 행운, 성공과 실패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서로의 리듬을 조정하는 쌍곡선처럼 얽혀 있다. 지나친 쾌락은 반드시 피로를 부르고
깊은 절망은 반대로 성장과 회복의 씨앗을 키운다. 인생 총량의 법칙은 개인의 경험뿐 아니라 사회, 역사, 문화 속에서도 일정한 조화로 작동한다. 이 리듬을 이해한 사람은 사건에 휘둘리지 않고 흐름 위에 올라타 자신의 삶을 더 단단히 조율할 수 있다. 4부. 자기계발과 인생 총량 성장과 회복의 법칙. 자기계발은 성취의 도구가 아니라 회복의 기술이다. 루틴과 성찰, 학습은 감정과 에너지의 흐름을 조율하는 리듬을 만든다. 자기계발은 단순한 성취의 도구가 아니라 삶의 총량을 회복하고 균형을 되찾는 과정으로 작동한다. 고통과 실패를 성장의 자산으로 전환하는 능력이야말로 총량을 긍정적으로 재배치하는 핵심 전략이다. 습관, 학습, 성찰 같은 자기계발의 행위는 감정시간 에너지의 흐름을 관리하는 기술이다. 무리한 목표가 아닌 지속 가능한 루틴이 총량의 소모를 막고 회복력을 강화한다. 자기계발의 본질은 더 나은 내가 되기가 아니라 인생의 총량을 균형 있게 쓰고 다시 채우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 5부. 운명과 우주의 논리 동서고금의 총량 사상. 주역의 음양, 불교의 윤회, 스토아 철학, 기독교의 섭리, 그리고 엔트로피의 법칙까지 인간과 우주는 서로 닮은 균형의 공식을 따라간다. 동양의 순환 사상 주역의 음양교차, 불교의 윤회, 장자의 허무 철학은 모두 우주의 균형과 순환 속에서 인간의 삶을 해석한다. 서양의 운명론 스토아 철학과 기독교적 섭리는 고통과 기쁨이 신의 질서 안에서 총량적 균형을 이룬다는 믿음을 담고 있다. 역사와 총량제국의 흥망, 혁명의 성공과 좌절, 개인의 성쇠는 결국 보이지 않는 저울 위에서 조정된다. 현대과학의 해석 엔트로피, 균형상태, 우주의 에너지 보존 법칙 등은 총량 사상을 물리학적 언어로 풀어내는 방식이다. 삶의 지혜 운명과 우주가 균형을 강제한다면 인간의 지혜는 그 총량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6부. 현대과학과 인생 총량 신체, 심리, 뇌의 보상 시스템. 뇌과학의 보상 시스템, 경제의 성취와 상실, 문학과 영화 속의 운명적 균형까지 인생 총량의 법칙은 인간의 뇌에서부터 국가의 역사까지 동일한 리듬으로 작동한다. 현대과학은 인생 총량의 법칙을 신체적 심리적 뇌과학적 보상 시스템으로 설명한다. 신체는 항상성을 통해 과도한 스트레스와 기쁨을 조율하며 균형을 유지한다. 심리적 차원에서는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과 보상 심리가 작동해 감정의 기복을 완화한다. 뇌는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등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통해 쾌락과 고통을 교차시키며 조정한다. 인간의 삶은 과학적 차원에서도 총량적 균형 속에서 흘러가며 극단적 경험은 반드시 반대의 힘으로 상쇄된다. 7부. 경제와 사회의 총량 성취와 상실의 상호작용. 사회와 경제 역시 개인의 감정처럼 일정한 총량의 균형 위에서 움직이며 한쪽의 성취는 다른 쪽의 상실과 맞물려 있다. 경제 성장의 그림자에는 불평등의 심화가, 혁신의 성과 뒤에는 전통 산업의 몰락이 따라온다. 부와 권력을 독점한 집단은 단기적으로 승리하는 듯 보이지만 사회적 불만과 반작용이라는 균형의 힘이 반드시 작동한다. 공동체 차원에서는 성취와 상실의 교환이 반복되며 이는 사회적 진보와 후퇴의 순환 구조를 만든다. 인생 총량의 법칙을 사회경제에 대입하면 국가와 공동체 역시 고통과 성취를 주고받으며 총량의 균형을 향해 움직이는 유기체임을 알 수 있다. 8부. 문학과 영화 속 총량 이야기 픽션 속 진실. 문학과 영화는 종종 인생 총량의 법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인물들의 성쇠와 균형 붕괴를 통해 현실의 진실을 비춘다. 위대한 개츠비, 레미제라블, 이반 일리치의 죽음 등은 부와 권력 혹은 사랑과 고통이 어떻게 총량의 균형 속에서 얽히는지를 드러낸다. 영화 기생충, 월스트리트, 쇼생크 탈출 등은 성취의 절정과 몰락,
혹은 고난 뒤의 자유를 통해 총량의 반작용을 시각적으로 구현한다. 이 작품들은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불러내는 흐름임을 강조한다. 픽션 속 이야기는 허구 같지만 인간 삶의 리듬과 총량의 진실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은유적 무대가 된다. 9부. 실전에서 활용하는 인생 총량 태도, 습관, 전략. 인생의 총량을 바꾸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태도다. 균형을 관리하는 습관, 흐름을 읽는 전략이 총량의 법칙을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이다. 태도 인생 총량은 사건보다 태도에서 결정된다. 같은 시련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손실이 자산이 될 수 있다. 습관 일상의 반복이 총량을 만든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장기적인 균형과 불균형을 좌우한다. 전략 총량의 흐름을 읽고 언제 힘을 쓰고 언제 멈출지를 아는 전략이 필요하다. 균형 건강, 관계, 성취, 휴식의 총량을 동시에 관리해야만 인생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 실천 태도는 즉시, 습관은 매일, 전략은 장기적으로 새 층위를 아우르는 실전적 활용이 총량의 법칙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10부. 질문으로 완성하는 당신의 총량 10가지 자기 성찰. 내 인생의 총량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라는 근원적 질문을 던지며 독자는 스스로의 삶을 재정렬하는 여정에 들어선다. 자기 성찰은 총량의 저울을 점검하는 도구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며 쌓아온 기쁨과 슬픔, 성취와 좌절은 기록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통해 비로소 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질문은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다.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감정을 관찰하고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기 위해 필요하다. 10가지 핵심 질문은 감정, 관계, 시간, 습관, 실패, 성공, 슬픔, 기쁨, 나눔, 미래에 관한 것으로 인생의 총량을 다시 구성하게 한다. 질문을 꾸준히 반복할 때 삶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나만의 총량 지도가 만들어진다. 내 인생의 총량은 지금 어디에 있으며 나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라는 근원적 질문으로 귀결된다.